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별명 한 가지가 만들어진 게 있죠. 바로 입벌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라는 것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정치하기 편한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 쳐 그리고 뭐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쳐 허구한 날 그렇게 구라를 치는데 구라를 치는 것 자체가 디폴트 값처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딱히 뭐 이재명이 거짓말에 따라서 놀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만 뭐 말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에 그냥만 뒤집힌 것처럼만 난리가 나게 되는 게 참으로 진짜 웃길 노릇이죠. 오늘 제가 그러면은 입벌구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또 어떤 구라를 쳤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재명이 보여줬던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장면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어땠어요? 개딸들이 무슨 뭐 자기 일인 것처럼 무슨 뭐 나라 잃은 사람처럼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찌째명 대표는 뭐 하고 계셨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 어떤 그 사람과의 인식적인 어떤 수준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기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막 지금 막 울부짖으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찌째명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으로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띡띡띡띡거리면서 무슨 뭐 방산과 관련돼 있는 주식 사고 뭐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가 차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실 것 같은데 분명히 그때 이재명이가 원래 이제 그 자택이 어딥니까? 분당의 그 순회동에 있는 그 자택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딘지 알고 이제 그때 라이브도 하러 막 가고도 했었는데 그 자택을 이제 내놨다. 이 자택을 이제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천 계양으로 가가지고 자기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찌째명의 얘기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 인천 계양에 집을 뭐 샀다라고 하니까 집을 구했다라고 하니 그리고 또 분당에 집을 내놨다라고 하니까 분당 집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대반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반전을 또 보니까 이 또 찌째명 특유의 내로남불 그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참으로 진짜 기가 찰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찬찬히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그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끌어왔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송달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 같은 게 이제 법원에서 와야 그걸 이제 받아야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게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그제부터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저는 그냥 뭐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편물을 안 받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끌었죠. 심지어는 변호인이 대리받게 된다면은 대리로 받으면은 그것도 받은 걸로 치다 보니까 변호인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임명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일단 접수 통지서가 이재명 쪽에 보내졌었을 때 이게 이제 배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사불명이었어요. 이사불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를 했는데 새로운 주소지를 갖다가 법원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송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사불명의 이유로 일단 이게 송달이 안 됐습니다. 이사불명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보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였냐? 부재였어요. 폐문부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편물을 이제 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폐문부재가 되겠죠. 요 두 가지라고 한다면 일단 요 지금 얘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가져온다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천 계양을 해 있던 그 집에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라는 거죠. 주소지가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바뀐 주소지, 그 주소지에 또 가봤더니만 이때는 사람이 없거나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배달이 안 됐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해명을 한 게 뭐냐?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우편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거 뭐 기가 막힌 얘기인데 탄핵 정국에다가 계엄 정국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계엄이 있었던 게 12월 3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편에 지금 간 게 9일부터 14일까지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찌째명 같은 경우는 신나가지고 담 넘어가고 하면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계엄 일주일 전에 있었던 계엄을 핑계 삼아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덧붙였던 얘기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불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법원은 모르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 법원이 모르면 누가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를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주소지를 갖다가 업데이트 안 시켜주면은 법원 입장에서 어디 주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번에 직접 이제 그러면은 직원을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거를 갖다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 우편물을 갖다가 송달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게끔 됐거든요. 허구한 날 그러니까 이 인간은 뭐만 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구라를 치는 거. 주소를 지금 옮긴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미스테리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유를 댄 거를 보면 이사 불명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사를 가기는 갔다라는 것인데 전세 기간이 이게 뭐 계약이 끝나 가지고 계양에서 다른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사 불명은 맞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아니 그리고 이쯤 됐으면 이제 계양에 계실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일주일에 4일 5일을 갔다가 서초동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양에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분당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면서 분당집을 내놨다 이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팔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분당 아파트가 안 팔렸더라고요.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분당이 윤석열 정부 그 정책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도지구 같은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뭐 전체 이제 가구 가운데 한 6만 가구가 이번에 분당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8천 가구 정도를 갖다가 미리 선도지구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추진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이제 그 단지에서 이거 이제 그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조사지 같은 거 막 돌리고 막 그거 모금 막 받고 막 이랬으면 모금이 아니라 그거 이제 그 서명 같은 거 받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그때 당시 이재명과 김혜경 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아파트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해달라라는 식의 동의서까지 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열이 뻗치는 게 뭐냐면은 자기와 관련돼 있는 재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불명의 패문부재다.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임명을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사로도 임명해라. 이런 얘기까지 법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을 갖다가 한사코 끄는 인간이 자기 돈과 관련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챙겨가지고 아내에다가 남편까지 서명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는 이 지경이 말이 되냐고요. 대선 끝난 직후에 개딸들은 그냥 뭐 우리 대표님이 우리 그 후보가 뭐 떨어졌다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챙기고 있는 그 이재명의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뭐랑 똑같은 겁니까? 완전히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냐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뭐다? 입만 살았다 입만. 입으로는 서민을 위해 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무슨 뭐 지역 화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지는 어떤 거예요? 재판은 나가지도 않고 재판은 계속해 가지고 지연하고 지 아파트값 오를 수 있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되는 거 그거 동의서 써가지고 보내고 앉아있는 이게 지금 도대체가 야당 대표의 모습이 맞는 겁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2021년도에 민주당의 대선 이제 후보로 그때 선출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부동산 대개혁 이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없애겠다라고 그렇게나 떠들었던 게 이재명이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11월 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이재명 본인 스스로거든. 지야말로 불로소득 그 자체 아닙니까? 98년도에 이 아파트를 갖다가 3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값이 시세 차익으로 봤었을 때 20억 가까이라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선도지구로 또 이재명 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오를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억 정도 더 오른다? 그러면 지가 얘기한 것처럼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면 지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집구석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지 몇 번이나 우리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했던 게 그 옆집과 관련된 논란 아닙니까? 옆집 같은 경우도 다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사실상 이재명 뭐 캠프 비슷한 곳에서 일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집을 갖다가 경기도 주택공사에 합숙소 같은 걸로 썼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혜경이가 초밥 10인분 같은 걸 시켜가지고 옆집에다가 주고 그 합숙소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선거 캠프 같은 걸로 써가지고 거기 김현지가 모였을지 뭐 정진상이 모였을지 누가 모였을지 어떻게 하는 거겠냐고요.
철저하게 저는 그래가지고 이 집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이 집에 대해 가지고 집착이 강한 것인지, 돈 벌려고 진짜 하는 것인지, 감출 게 많아서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팔겠다, 집 내놨다라고 해놓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 선도지구 우리 것도 좀 해줘라고 서명을 내고 정작 법원에서부터 언제 이거 재판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송달은 받지 않는 이재명의 모습, 이런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죠. 기가 차고 기가 찰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